2022년도죠, 지금이. 2022년도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내년에 60회죠, 60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지금은 이제 유기화학, 일단 제가 기본 강의가 끝났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이제 종강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어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 전체가 여기까지 가야지만 내용 전체잖아요. 그죠? 유기화학하고 그 다음에 고분자하고 그 다음에 분광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오는데 10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하나 나왔죠. 한 개가 작년에 59회 때 출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 전년도와 그 전전년도 최근에 한 10년치의 경향성을 보면은 항상 여기서 2개가 나왔죠. 근데 작년만 하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하건대 아마도 내년도에 60회 시험에서는 2개가 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겠느냐라는 것을 짚어보면요. 여기서 2개가 나오죠. 당연하죠. 그런데 분광학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예견일 것이라고요. 뭐 이게 뭐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 또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죠. 근데 심지어는 예전에는 이 부분에서 3개가 나온 해도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대부분 다 제끼잖아요. 대부분 다 안 합니다. 왜냐면 이 혼자 공부하려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범위에 설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보통 다 제끼고 들어갑니다. 보통 다 제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는 여기서 2개가 나올 때는 8개를 만점으로 스타팅을 걸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문제가 나오는데 2문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기화학에서 오리지널 유기화학 반응이 나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쭉 보게 되면은 한 20년치에 걸쳐서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가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는 손 못 대요. 그걸 하겠다고 유기화학 반응을 하면 유기화학만 1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 완전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구조 이성질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 다음에 이 분광학에서는 사람들이 분광학을 되게 두려워하죠. 분광학을 두려워하는 게 일단 암기할 게 좀 있거든요. 암기할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보기에 어려워 보여요. 딱 보면은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을 대부분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화학 반응은 어차피 못할지라도 그거는 뭐 어차피 접근이 안 돼요. 그거 말고 유기화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고분자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분광학에서 여기서 떴다면 요건 100% 맞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 외우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하여튼 복잡하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필요한 정도만 탁 해드릴게요. 알았지? 그리고 굳이 뭐 복잡하게 어렵게 할 필요성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게 관심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4회로 달려봅니다. 4회로 달리는데 이 앞에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을 먼저 스타팅을 걸었기 때문에 앞에 부분 막 거기 보면 뭐 양자수 이런 것도 다 설명하고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이걸 먼저 끝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겹치는 거는 뺄게요. 그렇게 빼버리면은 아마도 목표는 계획은 4회로 잡아놨는데 잘만 하면은 한 회를 땡겨서 3회로 끝내거나 5화 3회 반이면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땡겨주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새겨 들으시고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 화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잠깐 말씀드려 보면요. 첫날이니까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10개 중에서
이게 7, 8개 정도가 이해 암기형이고요. 이해 암기형 문제고, 그 다음에 2, 3개 정도가 응용 계산형 문제거든요. 응용 계산형. 이 문제 분포가 그래요. 근데 유기화학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리사 화학 시험에서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응용력이 없으면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풀기 힘듭니다. 근데 그 계산력은 단순 산수 계산인 건 맞지만 응용력이 일단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득점을 노리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저 스타팅 할 때 기본 베이스가 그냥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부하겠다고 만약에 공부를 이렇게 감을 잡고 하시는 수험생들은 화학을 뭘 모르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다른 거 다 풀어놓고 시간이 남을 때 그때 가서 풀어본다. 예, 그런 생각으로 푸는 것이지 이걸 처음부터 이런 데서가 막 집착해버리면요. 예, 공부가 이제 시험 볼 때 산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암기형 문제 여기서 이거 다 맞추면 됩니다. 여기에 유기화학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필수로 해야죠. 유기화학, 고분자, 분광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제 입에서 통해서 나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이 존재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생의 입을 통해서 나가면 가장 쉬워지는 것. 그게 학원 강사의 존재 이유고, 그리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든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강생들께서도 잘 새겨 들으시고 절대 진도 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외웁시다 하는 거 철저하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해합시다 하는 거 철저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임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예,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2개를 어떨 때는 뭐 3개 나와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2개를 확보 딱 해놓고 나머지에서 이해 암기형 문제에서 특히 뭐 어디 부분에 그런 게 많습니까? 뒷부분 배이화학 같은 전기화학, 산염기, 그 다음에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 다음에 주기성, 뭐 MOT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는 가볍게 맞춰주고 뭐 기체, 평형, 속도 이런 많거든요. 예, 그런 문제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문제 만약에 어렵게 꽈내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제 시간 내에 풀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나머지 끝까지 뭐 생물, 지구과학, 물리까지 다 풀어놓은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풀어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시험을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고 그게 시험을 제일 잘 보는 방법일 겁니다. 예,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고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 암기형 문제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한번 기대하고 지금부터 유기화학, 고분자, 분광학을 스타팅을 걸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는 일단 지금은 유기화학만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생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PDF 파일로. 그리고 고분자와 분광학은 다음 시간에 또 나누어 드릴 겁니다. 자, 첫 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유기화학에 대해 기본 개요. 뭐 쓸데없습니다. 다 알던 내용이잖아요. 양자수. 그죠? 그 다음에 오비탈, 뭐 전자배치 이런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전자배치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일단 기본 이론에서 다 다루어 드렸거든요. 6페이지 이온결합, 전기음성도, 형식전화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로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들 7페이지 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다 했던 거니까 쭉 하고 넘기고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공명구조라는 것이 있죠. 요거를 갖다 이제 기본에서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기화학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잠깐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공명구조라는 게 뭐냐? 영어로는 레조넌스 이렇게 부릅니다. 레조넌스를 기하는 공명구조라는 것의 기본 개요가 뭐냐? 이거부터 한번 차분히 짚어볼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건 다 했으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겠죠? 뭐 형식전화 따지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로이스 구조 그리는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시죠.
CO3 이가 음연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O3 이가 음연이라는 놈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본다. 그럼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총 원자과 전자를 세는 겁니다. 총 원자과 전자. 탄소는 몇 개죠? 4개죠.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죠? 6개짜리가 세 놈 있죠. 6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가 음이온이니까 전자가 2개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자 2개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원자과 전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니까 24개네요. 그러면 총 원자과 전자는 24개의 총 원자과 전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되지요. 두 번째 어떻게 하죠? 단일 결합으로 그리죠. 단일 결합에 자, C가 주위에 산소가 3개 붙어 있죠. C 주위에 산소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게 단일 결합으로 일단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원자과 전자가 2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전자 2개, 여기 전자 2개, 여기 전자 2개가 이미 써먹혀줬죠. 그러니까 몇 개가 써먹혔니? 라고 말하면 6개가 써먹혔어요. 이렇게 되겠죠. 6개가 여기서 2개, 2개, 2개 해서 써먹혀 주었다. 이거 알아듣죠? 지금 뭐 이 정도를 못 알아듣는 7월인데 7월도 초야? 말인데 7월 23일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 응?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7월이니까 괜찮아요. 언제쯤 되면 이걸 못 알아들으면 끝났을까요? 몇 월달쯤 됐을 때 이걸 못 알아듣었다. 끝났을까? 12월입니다. 그때는 2달 남았지만 못합니다. 그때 이걸 못 알아들 정도면 그때는 화학은 평온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평온한 마음으로 걸리는 시간은 몇 분? 10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뭘 몇 분? 10초. 따다다닥 3번. 그게 제일 시험 잘 보는 겁니다. 예, 그때 가서 12월 달에는 화학은 안 돼요. 12월. 지금은 7월이라 돼요. 자, 일단 24개는 총 원자과 전자고요. 전자 2개, 2개, 2개 했으니까 6개가 써먹혀줬어요. 그러니까 빼기 6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8개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8개를 갖다가 어디에 배치하는 거죠?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배치하죠. 누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커요? 하면은 산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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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6개, 여기에 또 6개, 여기에 또 6개 배치하면은 18개를 다 써먹어서 끝났죠. 그러면 일단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CO3 이가면의 루이스 구조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탄소는 이주기 원소죠.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옥테트루를 필수로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옥테트루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전자 한 쌍이 넘어와 줘야지만 옥테트루를 만족해 주겠지요. 그러면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C 이중결합 O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만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긴 단일결합 O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히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일결합 O,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찍히면 되겠죠. 그러면 자, 옥테트루를 5를 만족하죠. 이쪽 산소도, 이쪽 산소도, 이쪽 산소도, 이 가운데 탄소도. 그러면 이게 CO3 이가 음연의 루이스 구조 중에 하나라고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듣는 건 될까요? 여기까지 알아듣는 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거. 그 다음에 단일 결합으로 그려라 했을 때 이렇게 그리는 건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24 빼기 6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용에 이해는 되지요? 그 18개가 남고 18개를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우선 배치하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6개 배치해서 얘는 끝났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옥테트루를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전자 한 쌍이 넘어 들어와 준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구조가 그려지는 건 이해되셨습니까? 이 구조를 갖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언제 전자를 일일이 다 찍고 있어? 힘들게. 힘들지. 그러니까 전자를 일일이 찍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오, 자 얘는 형식전화가 얼마가 되죠? 딱 보는 순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개 중에 하나가 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바로 얘가 얘죠, 뭐. 그죠? 그러면 여기는 형식전화가 얼마죠? 0이니까 그냥 안 쓰면 되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돼서 요거 마이너스라고 적으면 이게 바로 얘 구조가 같은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일일이 전자를 갖다 찍고 있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1 하고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서 7개가 있는 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요. 아니 넘어갈 때 아니 왜 네가 넘어가냐? 왜 하필이면 너만 넘어가지? 아니 넘어갈 때 내가 넘어가면 안 되나? 내가 넘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고민이 생기죠. 또 얘가 넘어가면 안 되나? 얘가 넘어가면 안 되나? 얘가 넘어가면 안 되나? 얘가 넘어올 수도 있고 얘가 넘어올 수도 있고 얘가 넘어올 수도 있겠지요. 지금은 얘가 넘어온 구조를 그린 것입니다. 하지만 얘가 넘어온 구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 내가 넘어가 줄게. 그러면 이 탄소는 옥테트로를 위배하죠. 넘어와 주게 되면 전자가 몇 개 있는 꼴이 돼버려요. 여기 4개가 있는 꼴이 돼버리고 여기도 4개 여기 2개니까 10개가 있는 꼴 돼버리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나 옥테트로 만족하려면 나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구조 그림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 주면 얘는 튀어나가 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될 것이라고요. 알아듣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그리면 이거는 얘가 이중결합이고 얘가 단일결합이고 얘가 단일결합이네요 라고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갖다 일일이 전자를 갖다 띵띵 하고 찍으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C에 O음이온 이중결합 O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바로 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요번엔 이렇게 그림을 또 그리면 될까요? 자, 여기서 어머나 요번엔 내가 넘어가 줄게 이렇게 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옥테트로를 또 위배했기 때문에 내가 요번엔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라고 그림을 그리면 될 수 있겠죠. 그럼 구조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얘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얘기입니다. 얘와 얘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얘가 전부 다 다른 놈이다, 같은 놈이다. feel. 같은 놈처럼 보여요? 네, 같은 놈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 달라 보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은 얘를 갖다 각각을 공명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들의 각각을 공명관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명관계.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관계를 공명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공명의 유기화학적인 약속은 뭐냐? 쌍화살표를 쓰게끔 약속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쌍화살표를 쓰게끔 유기화학에서는 약속되어 놨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공명입니다라는 것이라고요. 각각의 구조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공명관계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도대체 얘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얘들의 관계는 서로 간에 뭐라고 불렀지요? 공명관계다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간에 공명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이중결합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이중결합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이중결합인데 도대체 어디가 이중결합입니까? 이 의문점부터 하나 해결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중결합이니까 보통 짧겠죠. 단일결합보다는. 그러면 여기선 여기가 짧아야지요. 여기선 여기가 짧아야지요. 여기선 여기가 짧아야지요. 그러면 어느 탄소와 산소가 결합이 제일 짧은가요? 라고 질문이 나오면 황당하죠. 이렇게 그린 사람은 여기가 짧고요. 이렇게 그린 사람은 여기가 짧고요. 이렇게 그린 사람은 여기가 짧겠지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제일 짧아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라고 대답할 밖에 없잖아. 알겠습니까? 근데 과연 화학의 개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는 사람에 따라 다른다는 게 그게 무슨 지식이에요? 자,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얘들은 각각은 공명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요. 실질적인 얘들의 구조는 공명구조인데 어떤 구조라고 부르느냐? 가상적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상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편해서 그릴 뿐인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모습은 얘는 CO3 입가하면 뭐냐? 실질적인 모습은요. 실제적인 모습은 탄소에 산소가 일단 기본으로 단일 결합은 갖춰져 있고 이중 결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모습이라고요. 공명의 개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갑니다. 잘 보세요. 공명이란 어떤 건가요? 옥테트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넘길 때 얘를 넘길 수도 있고 얘를 넘길 수도 있고 얘를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기면 여기가 이중결합, 얘를 넘기면 여기가 이중결합, 얘를 넘기면 여기가 이중결합입니다. 그러면 얘들 각각을 뭐라 그러느냐? 서로 간에 공명관계다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들의 각각은 어떤 구조냐? 그러면 어디가 실질적인 이중결합이냐? 아니라는 거죠. 얘들은 가성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조는 뭐니? 바로 이렇게 어디가 이중결합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자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 개념인 겁니다. 오케이?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이중결합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자가 어떻게 돼 있다. 실질적인 구조는 전자가 퍼져 있다. 이 개념이라고요. 공명은 실질적인 구조는 전자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구조는 전자가 뭐에 있다고요? 퍼져 있다. 전자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퍼져 있다. 전자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퍼져 있다. 유기화학의 대원칙은요. 유기화학의 대원칙은 뭐든지 퍼지면 안정화되는 겁니다. 외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유기화학의 대원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퍼지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안정화됐다. 그래서 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안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안정화를 뭐라 그러느냐?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여기까지요. 공명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얘들의 각각의 구조는 뭐라고요? 가상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중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중결합입니까? 단일결합입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결합차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결합차수 그 서브노트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브노트에 없군요. 결합차수가. 말이 없네요. 옆에 적어놓으시죠. 결합차수 한번 보시죠. 자, 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중 단일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나왔을 때 CO3 입가민의 구조는 하나의 이중결합과 두 개의 단일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아니라니까요. 가상적인 구조라니까.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퍼져 있다라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이중결합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중결합 하나와 단일결합 두 개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합차수, 즉 이중결합 결합차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개념을 한번 쫓아가 보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도 이 구조도 다 똑같습니다. 자, 탄소에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의 산소가 붙어 있죠. 그러면 세 개의 산소가 붙어 있는 중에서 실질적으로 결합은 몇 개가 있는 꼴이냐면요. 여기는 하나, 두 개니까 두 개죠. 여기 셋, 넷이죠. 세 개의 산소가 붙어 있는 중에 결합은 몇 개가 붙어 있는 꼴이죠? 4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결합차수는 3분의 4 결합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결합은 즉 탄소와 산소의 모든 결합은 요 결합은 전부 다 어떻다? 결합차수가 전부 다 얼마라고요? 3분의 4라고요. 그러니까 결합이 전부 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결합 길이가. 이중 단일이 아니라고요. 전자는 이렇게 퍼져 있음을 의미해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모든 산소와 모든 탄소와 모든 산소의 결합 길이는 다 결합차수가 얼마라고요? 3분의 4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합 길이는 동등하다라는 개념이라고요. 아셨습니까?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등하다 이 개념이라고요. 결합 길이는 동등하더라 이 개념이라고요. 결합차수가 얼마라고요? 3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결합보다는
단일 결합은 1이잖아요. 결합차수가. 단일 결합보다는 결합차수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짧고, 이중결합, 결합차수 2인 놈보다는 결합이 조금은 더 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합차수가 3분의 4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까지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공명위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구조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구조를 그릴 때 이중 단일 단일이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말도 안 됩니다. 그건 가상적 구조를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전자가 퍼져 있어요. 전자가 퍼져 있다. 이게 실질적인 구조라고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단일 결합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 여기 중에 전자가 어디에 퍼져 있는 거다. 이게 실질적인 구조라고요. 그래서 공명을 얘기할 땐 보통 결합 차수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보통 공유결합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요. 결합 차수는 세 개의 결합이 있는, 세 개의 산소가 붙어 있는 중에 실질적으로 네 개의 결합이 있는 꼴이니까 결합 차수는 3분의 4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럴 때 모든 탄소와 산소의 결합은 전부 다 동등하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구조이고,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공명이라고 부르고, 퍼져 있다, 안정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정도를 공명 안정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 개념까지 뚫렸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잠깐 해볼까요? 자, 스마트한 학생이 질문했던 거 한번 보시죠. 배이화학에서 질문했었던 겁니다. 옥살레이트 리간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자리 리간드였죠. 이때 중심 원자에 얘가 리간드를 적용해서 두 자리의 리간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틸렌 다이아민처럼요. 마치 얘처럼 중심 원자, 중심 금속 양이온의 전자쌍을 밀어 제공해 준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에틸렌 다이아민이라 부르고 얘를 갖다 옥살레이트 리간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때 전자쌍을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두 자리 리간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질문하기를, 선생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제공해 줬으니까 리간드가 되는 거 좋습니다. 됩니다. 자, 또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전자 있잖아. 여기도 전자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리간드가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전자성이 있으니까 리간드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맞는 표현이죠. 근데 뭘 모르고 있었느냐? 아, 이걸 모르고 있었죠. 실제로 얘는 어떤 구조냐? 얘는 야, 여기 있는 전자가 내가 이렇게 들어와 줄 테니까 너는 나가줄래? 라는 구조가 가능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 줄 테니까 너는 나가줄래? 라는 구조가 가능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O 음이온 되고 여기가 이중결합 O, 탄소에 O 음이온 되고 이중결합 O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분 마이너스가 당연히 중심금속과 결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맞죠. 그죠? 그러면 과연 얘만 결합해? 양쪽 다 결합해? 아니면 얘야? 그런 말을 못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얘와 얘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라고요? 공명이라고요. 공명. 서로 간에 공명. 근데 얘들은 어떤 관계라 그랬습니까? 공명 관계인데 실질적인 구조라 그랬어요. 제가 가상적 구조라 그랬어요. 가상적인 구조라니까요. 실질적인 구조는 어떤 구조냐? 실질적인 구조는 이거죠. 자, 여기에 일단 단일 결합의 산소가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실질적인 구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위치가 되는 거야? 뭔가 다른 위치가 되는 거야? 완전히 똑같은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합 이런 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합하고
여기서도 결합하고 그러면 이건 네 자리 리간드가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완전히 동일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결합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 리간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두 자리 리간드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에틸렌 다이아민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이거 갖다 우리는 옥살레이트 리간드다라고 부르는 거고 배위 화학 파트에서 거의 마지막 파트에서 다루어 드렸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구조는 뭐다? 얘다라는 것이죠. 알아들었습니까? 이렇게 구조를 그리는 것은 전부 다 무슨 구조다? 가상적인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 한번 말해볼 수 있겠네. (44배기) 출문제에서 나왔었던 겁니다. 자, 오존의 구조입니다. 오존의 구조입니다. 자, 얘는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전자쌍을 안 찍어도 당연한 것이죠. 왜? 오존은 산소가 3개인데 산소가 3개가 옥테트로를 만족을 못하면서 존재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옥테트로 만족하려면 여기는 전자가 2쌍 찍혀야 되고 여기는 3쌍이 찍혀야 합니다. 여긴 단일 결합, 여긴 전자쌍 1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존이 만족되겠죠. 자, 얘는 여기가 이중이고 여기가 단일이다. 맞는 표현, 틀린 표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넘어갈게. 너 나갈 수 있겠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구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라고요? 얘와 얘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라고 제가 방금 말했습니까? 공명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간에 실질적인 구조라고요? 가상적 구조라고요? 가상적인 구조라고요? 가상적인 구조라고요? 실질적인 구조는 뭐라고요? 실질적인 구조는 얘는 여기가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이중결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구조라고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얘와 얘는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라고 물었습니다. 기출문제에서요. 무슨 관계? 공면관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죠? 이 공명은 이 넘어가는 전자가 어떤 전자냐? 반드시 넘어가는 전자, 이 전자는 반드시 파이 전자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전자는 무슨 전자만 넘어간다고요? 파이 전자입니다.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은 알고 있죠?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 의심하면서 파이 전자라고 말하면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입니다.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만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기출.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CH3, C2중결합, O-음이온. 이렇게 구조를 그리면 딱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전자쌍을 한번 찍어 보시죠. 여기서 딱 보면 딱 구조 그림을 그리면 딱 찍어 보는 겁니다. CH3 됐고 C2중결합 O에 자, O에 전자쌍 찍어 봅니다. 찍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혁신화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안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0하냐? 그러니까 옥테트로 만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하고 찍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혁신화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전자쌍 몇 쌍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3쌍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구조입니다. 얘가 얘입니다. 얘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전화만 이렇게 딱 표시해놓으면 바로 이 구조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알아듣습니까? 이럴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내 전자쌍 넘어가고 너 나가면 되겠네.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서로 간에 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음이온 이렇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얘와 얘는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공명이라고 부르는 거다. 근데 얘는 실질적인 구조다, 가상적인 구조다. 가상적인 구조인 것이다. 실질적인 구조는 뭐다? CH3 기본으로 깔고 있고, 단일결합 깔고 있고, 이중결합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이게 실질적인 구조인 것이다. 실질적인 구조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같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서로 간에 뭐라고 부른다? 공명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음이온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음이온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금 공명 구조 그렸잖아. 지금 방금 여기다 그렸잖아. 여기다가. 그걸 뭐 여기다 그려놓고서 물어보니까 당황해요. 여기다 방금 내가 지금 방금 그렸잖아. 방금. 그렸어? 안 그렸어?
그래. 그러면 이 음연은 뭐다?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라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요. 이런 것 딱 우리는 공명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기출에 떴던 겁니다. 여기는 전자쌍이 있어요. 여긴 이 질소의 전자쌍인데 전자쌍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p 오비탈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전자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만 넘어간다고요? 파이 전자만 넘어갑니다. 파이 전자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전자의 배치만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여기 있는 전자쌍은 p 오비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또 구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O 음이온되고 이중결합 NH2 여기는 전자쌍이 넘어갔으니까 형식전화가 플러스 1로 바뀌어준다는 건 알겠죠. 전자쌍이 없어졌으니까 형식전화가 플러스 1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는 또 마찬가지로 뭐다? 얘네 둘의 관계는 공명관계라고 부르는 거다. 전부 다 무슨 관계다? 가상적인 구조이다. 실질적인 구조는 뭐니? 전자가 퍼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서로 간에 공명구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까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여기까지. 공명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공명의 각각 구조는 무슨 구조라고 말한다? 가상적인 구조입니다. 실질적인 구조는 뭐라고요? 전자가 퍼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명은 전자가 퍼져 있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라고요.까지 알아들으셨죠?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이제 의문점 확실히 해결됐나요? 왜 한쪽만 결합하는지? 그게 한쪽이 아니죠. 양쪽이 똑같으니까 하나만 표시하는 거죠. 배유학에서 연결이 조금 되십니까? 예, 그렇게 조금 연결되시면 화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유기화합물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유기화합물의 분류에서요. 자, 사슬형, 고리형 이런 거 의미 없어요. 포화탄화수소, 알칸은요. 알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식은 CnH2n 플러스 입니다. 알칸은 탄소가 뭐냐?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반식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알칸은 탄소가 뭐다? 단일 결합이다. 탄소가 단일 결합이다. 일반식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CnH2n 플러스 2. 일반식 암기가 되었죠. 알켄이라고 부르는 건요. 알켄이라고 부르는 것은 2n2로 끝나는 겁니다. 탄소가 이중결합입니다. 탄소가 이중결합일 때는 알켄이라 불러요. 알켄이라 부르고. 이거 제가 옛날에 작년에 강의했을 때 이거 갖다 읽을 때 내가 알칸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유기화학을 학교에서 배우신 어떤 학생이 선생님, 학교에서 교수님은 알케인이라고 그러시던데요. 알케인. 근데 왜 알칸이라고 하세요?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시험에 나옵니까? 알칸이라고 읽는 거 그냥 내가 읽기 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음이 헷갈려갖고 문제가 헷갈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발음 기호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리고 발음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괜히 기호예요, 기호. 옆에다가 한글로 영어로 다 적어줍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일반식은 나는 그냥 촌스럽게 읽을래요. 알케인 그러니까 얘랑 헷갈려. 알켄하고 수업할 때 발음할 때 그래서 그냥 촌스럽게 알칸이라고 읽겠습니다. 알칸, 탄소가 뭐라고요? 단일결합이라고요. 일반식 갑니다. CnH2n 플러스 2 되셨어요? CnH2n 플러스 2 되셨죠? 자, 알켄, 탄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이고 일반식은 CnH2n입니다. CnH2n의 일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알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외국 유학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외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케인, 알킨, 알카인이라고 발음하시는 거고 나 같은 순수 토종은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외국 사람하고 유기화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도 난 외국 사람 만나면 과묵해져.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알칸, 알켄
알켄알킨이라고 발음하겠다고요. 아셨죠? 알킨은 탄소탄소가 3중결합입니다. 탄소탄소 3중결합은 알킨이라고 부르고 일반식은 CnH2n-2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요건 암기할 수 있겠어요? 알칸 CnHn 플러스 2, 알켄 CnH2n, 알킨 CnH2n-2라고 외울 수 있으시겠죠. 또 사이클로알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클로란 말은 고리예요 이런 소리야. 그리고 알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클로알칸이란 말은 어떤 소리냐면 고리를 갖고 있는 알칸이에요. 고리를 갖고 있는 알칸이다 보니까 알칸엔 탄소탄소가 전부 다 뭐라고요? 단일결합이라니까요. 탄소탄소가 단일결합을 알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고리를 가지고 있는 탄소탄소가 단일결합인 화합물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이래 갖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사이클로헥산 같은 이런 겁니다. 네. 고리를 갖고 있는데도 탄소탄소가 단일결합인 것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되겠습니까? 사이클로알칸 일반식은 CnH2n입니다. 자, CnH2n 하면 두 가지가 있네요. 뭐하고 뭐가 CnH2n인가요? 한 부분? 그래, CnH2n은 얘가 알켄 뭐가 있는 거죠? 이중결합 하나 있는 거죠. 이중결합 하나 있으면은 CnH2n의 일반식이죠. 그리고 사이클로알칸 얘는 뭐 갖고 있는 거죠? 고리 하나 있어도 CnH2n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CnH2n의 이중결합 하나 혹은 고리 하나면은 CnH2n의 일반식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가볍게 되겠습니까? 서브노트 9페이지에 상단부에 있는 거요. 그리고 탄소는요, 항상 탄소는 주변에 4개가 붙어 있습니다. 탄소는 항상 주변에 4개가 붙어 있어요. 주변에 몇 개가 붙어 있다고요, 탄소는?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탄소 화합물 한번 가볼까요? 탄소가 하나짜리입니다. 그럼 수소가 몇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최대? 4개까지 붙어요. 그러니까 CH4가 가장 간단한 탄소 화합물이죠. 탄소는 4개까지 붙을 수 있는데 수소가 4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CH4라고 부르는 화합물이 가장 간단한 탄소의 화합물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되겠죠. 자, 그러면 탄소 2개짜리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탄소가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자, 2개짜리에 탄소는 몇 개까지 붙은다고요? 주변에? 4개 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결합이 붙어 있어요.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나머지 3개가 수소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요 탄소에서도 하나가 이미 붙어 있는 꼴이니까 나머지 3개가 수소예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건 구조식으로 그린 것이고 얘를 갖다가 좀 편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될까요? CH3, CH3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탄소가 2개짜리인 것에 대한 그림이죠. 그죠? 자, 탄소가 3개짜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탄소가 3개짜리면 C, C, C 하면 될까요? 그죠? 그러면 탄소가 3개짜리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탄소엔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3개 붙어 있어야 되겠죠? 3개. 3개. 왜? 그래야만 하나, 둘, 셋, 4개 붙어 있는 꼴이니까. 그러면 이 탄소엔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 2개가 이미 있으니까 수소는 2개가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탄소에는 수소가 몇 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면은 마찬가지로 3개의 수소가 붙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 구조식을 그리면 이건 구조식이고요. 얘를 갖다 조금 편하게 그리면 CH3, CH2, CH3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지요.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자, 탄소가 하나짜리입니다. 탄소가 2개짜리예요. 탄소가 3개짜리예요. 전부 다 무슨 결합인가요? 단일 결합입니다. 칸입니다. 일반식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CnH2n 플러스 2 됐어요. CnH2n 플러스 2 되겠습니까? CN, N은, 여긴 N은 개수거든요. 탄소의 개수거든요. 그럼 탄소가 하나면은 수소 몇 개? CnH2n 플러스 2를 맞춰봅니다. 탄소가 하나면 수소는 몇 개여야 돼? CnH2n 플러스 2가 탄소가 하나면 수소는 몇 개여야 될까요? 착한 어린이 얘가 1이면
4개니까 CH4란 화합물이라니까 CH4. 탄소가 2개면 수소는 몇 개여야 합니까? 탄소가 2개면 수소는 몇 개여야 돼요? 6개잖아요. 그러니까 CH3라니까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C2H6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탄소가 3개면 수소 몇 개여야 합니까? 탄소가 3개면 여기가 C가 3개면 수소 몇 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 더하기 2 하면 8개잖아요. 그러니까 CH3, CH2, CH3가 될 것이고 일반식으로 쓰면은 C3H8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이해되셨습니까? 유기화학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요. 자, 탄소가 만약에 100개짜리다. 100개짜리 한다. 자, 100개짜리 지금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날새죠. 날새죠. 구조식으로 그리려면 완전 날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10개짜리라면 C 10개, H 몇 개여야 돼요? 22개면 되죠. 근데 이건 일반식으로 쓴 거죠. 구조식으로 그리진 못한 거죠. 근데 10개짜리만 돼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걸 언제 이루고 자빠졌냐. 차라리 그냥 편하게. 자, 탄소가 4개짜리다. 일반식으로 갑니다. C4H 얼마겠죠, 학생? 알칸. 탄소가 4개짜리입니다. 탄소가 4개짜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4입니다. 그럼 뭐가 돼? 뭘 계산해? 그게 뭐 대단한 얘기야? C4H10이죠. 탄소가 4개짜리입니다. 구조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C. 이 탄수소 몇 개 있어? 3개 있어. 3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교수님 편합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돌아버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CH3, CH2 이러고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야 봐라. 탄소의 골격만 결정나면 수소의 개수는 자동으로 따라붙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그리는 거죠. 탄소의 골격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탄소가 하나, 둘, 셋, 4개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니?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그리면 이 탄소에는 이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거든요. 그러면 탄소니까 이 탄소에 수소 몇 개? 3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2개, 여기는 3개입니다. 라고서 자동방으로 결정나버리죠.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구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5H 열돌입니다. C5H 열 CnH2n 얼마야? 죽고 싶어 그냥. CnH2n 얼마야? C5H 열돌은 일반식으로 하면 CnH2n 얼마야? 플러스 2라는 거 알겠어요? 이게 이거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CnH2n 플러스 2니까 칸이죠. 칸. 발음 때문에 그래? 알케인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알칸이라고 발음하니까 낯설어서 그래? 외국 좀 살다 오셨어요? 아니죠. 처음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결코요. CnH2n 플러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지요. 알칸이죠. 탄소는 전부 다 무슨 결합이어야 합니까? 단일 결합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의 합당한 구조 중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언제 CH3, CH2 이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안나또와 소안노와 도와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탄소는 이 탄소는 수소 몇 개? 3개, 몇 개? 2개, 3개구나. 그러니까 얘가 곧 CH3, CH2, CH3의 구조이구나 라고 말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게 선분자 구조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기화학에서는 항상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 그림을 그려 나가야만, 그래야만 유기화학을, 화합물을 간편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매번마다 CH, CH2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구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유기화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당신은 이 구조를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왔습니까? 벌집이죠. 유기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구조를 보는 순간 벌집, 불안하게도 생겼다. 밑에 있으니까 넘어지겠네. 이런 느낌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유기학을 하셨습니다. 자, 꺾인 부분이 전부 다 뭐라고요? C입니다. 그러면 이 탄소에 수소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탄소는 항상 4개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 2개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에 수소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과 학생? 그렇죠! 수소 2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은 CH2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리형 화합물 맞습니까? 고리형 화합물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클로 뭐라고 말합시다. 사이클로 고리형이니까 R 단일 결합이에요. 사이클로 알칼입니다. 일반식이 뭐라 그랬죠? CnH2n이라 그랬습니까? CnHn, C6H 몇 개인가요? 1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nH2n의 일반식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하면 뭔지 알았어요? 여태까지 뭐였어요? 그냥 삼각형이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CH2입니다. 아셨죠? 사이클로알칸 일반식은 CnH2n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9페이지까지 땡 알아들으셨나요? 자, 8페이지 정리 한번 해보시죠. 공명은 뭐라고요? 각각의 구조는 전부 다 무슨 구조다? 가상적인 구조다. 잊지 마세요. 실질적으로는 뭐다? 전자가 퍼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거 갖다 우리는 말로 하면 공명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합 차수 어떻게 따지는지 할 줄 알아셔야 돼요. 결합 차수 그게 이제 일반화학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학 미특 기출 문제 중에서 CO3 이가 음연의 구조는 이중결합 하나와 다른 결합 2개이다. 맞는 표현이야, 틀린 결합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그거 틀린 표현이라고 해놨죠. 그게 틀린 표현으로다가 찾아낼 수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명의 개념을 몰랐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게 공명에 대한 기본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니? 유기화학은 일반식으로 알칸, 탄소 단일결합, 일반식 CnHn 플러스 2, 알켄, CnH2n 이중결합이고 탄소가 그 다음에 CnH2n-2인 알키는 탄소가 3중결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이클로 알칸은 탄소가 단일결합인데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탄소는 4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탄소의 골격만 결정나면 수소의 개수는 자동 빵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식을 갖다가 복잡하게 그리지 않고 가볍게 선분자 구조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이것도 유기화합물의 화합물을 표시해 준 것이죠. 자, 이 탄소 수소 몇 개? You can do it. 이 탄소 수소 몇 개? 지금 고개를 옆으로 가로지른 것은 난 모르겠는데요. 이 소리일 수도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없습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 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잘했어요. 이 탄소에 수소 없죠. 이미 4개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탄소에 수소 없고, 자, 이 탄소에 수소 몇 개? 3개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C에 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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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3입니다. 라는 식으로다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간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가 될 수 있겠지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학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VSEPR 이거는 일반화학에서 제가 설명했죠. 자, 이거 외우고 있나요, 이미? 이거 외우고 있습니까? 스타일 넘버 2. 분자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
이거 서브노트 어디 있냐면요. 예, 13페이지 있거든요. 서브노트 13페이지 있는데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뭐. 스테레오 넘버 2 분자 모양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문과 학생. 잘했어요. 직선형. 대단해요. 잘했어요. 혼성 오비탈은요. 아유,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문과 이제 처음 말 그대로 화학 머리털 나고 지금 거의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나 겉보기 등급으로는 하여튼 간에 20대입니다. 물론 뭐 내박 등급은 모르겠지만 20년이 지나서 머리털 나고 최초로 화학 공부한 거죠.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발전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그건 뭐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스테레오 넘버 3 하면 분자 모양은 평면 삼각형이죠. 평면 삼각형. 혼성 오비탈은 sp2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되지요. 스테레오 넘버 4 하면 공유결합에서는 정사면체라고 부르죠. 베이화학에서는 스테레오 넘버 4가 뭐가 있습니까? 자, 베이화학에서의 스테레오 넘버 4인 화합물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평면 사각형이 있죠. 이때 정사면체는 혼성 오비탈 sp3고요. 이건 베이화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베이화학에서 스테레오 넘버 4 주변에 4개가 붙는 평면 사각형 구조입니다. 혼성 오비탈은 dsp2였죠. 그죠? 이건 베이화학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 일반적인 공유결합에는 이런 거 없죠. 일반적인 우리 공유결합에는 이건 안 다루고요. 이거는 나중에 배위화학 파트에서 다루었을 겁니다. 자, 스테레오 넘버 5 하면은 기본 모양은 삼각 쌍뿔 맞죠? 삼각 쌍뿔이고 혼성 오비탈은 sp3d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스테레오 넘버 6 하면은 기본 모양은 정팔면체가 되고요. 정팔면체가 되고 혼성 오비탈은 sp3d2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되어 있는 상황일 거라고 믿어 의심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요. 그러면 VSEPR은 과거 했기 때문에 이걸로 넘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1페이지에 혼성 오비탈이란 걸 봅니다. 이럴 때, 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도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그마 결합은 뭐를 시그마 결합이라 불러요? 겹친 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건 무슨 결합이죠? 이 겹친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보면 원형 맞죠? 그러니까 원형이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결합이죠? 이거 이렇게 겹쳤습니다. p 오비탈이 이렇게 누워서 겹쳤습니다. 이건 무슨 결합이라고 부르죠? 예,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파의 결합은 겹친 단면의 모양이 R형형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둘이 이렇게 겹쳤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겹친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겹쳤다. 그러면 이 겹친 단면의 모양을 이쪽에서 쳐다보면 무슨 모양일까요?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R형이겠죠. 그래서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한다? 파이 결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 결합은 이게 무슨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 아니겠습니까? 이게 p 오비탈. 그래서 파이 전자의 위치만이 다르다. 그래서 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움직인다. 그거 갖다 뭐라고 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공명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 됐습니까? 그 말까지 착착착착착 연결되는 거 이해되세요? 진짜로 이해되는 거 맞다고 믿어 의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혼성 오비탈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하기 전에, 자, 먼저 기본적으로 탄소탄소는 단일결합이 있습니다. 알, 칸, 모든 단일결합은 싹 다 시그마입니다. 모든 단일결합은 전부 다 시그마예요. 탄소 단일결합은 모든 단일결합은 전부 다 뭐라고요?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탄소가 이중결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중결합이 있으면 알칸, 알켄, 알킨이에요. 알칸, 알켄, 알킨. 모든 단일결합은 전부 다 뭐라고요? 시그마 결합이고요. 이중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결합이고 한 개가 파이 결합입니다. 알켄이죠. 알켄은 한 개가 시그마, 한 개가 파이다. 암기할 수 있어요? 삼중결합은 뭐라고요? 알킨, 알칸, 알켄, 알킨. 삼중결합은요, 한 개가 시그마고 두 개가 파입니다. 요건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요건 암기해 줄래요? 자, 이렇게 한번 외워줄까요?
단일 결합인 알카는 전부 다 무슨 결합? 몽창 다 시그마 결합이다. 모든 단일 결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단일 결합은 싹 다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한 개가 파이다. 이중 결합은 다시 한번요. 한 개가 시그마, 한 개가 파이다. 삼중 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두 개가 파이다. 지금부터 확인해 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건 기본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일단 지금 여기서 외우는 겁니다. 모든 단일 결합은 전부 다 뭐다? 시그마. 이중 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한 개가 파이. 삼중 결합은 한 개가 시그마, 두 개가 파이이다 라고 암기가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11페이지는 혼성 오비탈이다. 이걸 확인해 본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자, 가봅니다. 베이직 때는, 기본 강의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려고 자세히 설명을 안 했거든요. 이건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거 다 외우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면서 지워도 되죠? 실판 관계사. 이거 지금 지운다? 이거 다 외웠다고 믿어 의심해야 돼. 자, 한번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가보지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거. 야, 공유결합은 뭐냐면요. 야, 공유결합은 나 전자 하나 있는데? 나 전자 하나 있잖아. 수소 전자 하나 있잖아. 그러면 나 수소 전자 나도 하나 있는데? 나 하나 있거든? 나도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야, 네 거 놔줘라. 그러면 나 전자 두 개 돼. 헬륨 돼. 기분 좋잖아. 야, 그러면 네 걸 놔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나 헬륨 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차라리 우리 그럴 바에는 우리 둘이 붙어 당기자. 우리 수소 원자 둘이 붙어 당기자. 수소 원자 둘이 붙어 다니면 H2라고 부르는 분자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H와 H는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화학 결합이며, 이 결합을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걸 공유 결합이다. 라고 부르거든요. 공유 결합의 기본 이론은 뭐냐? 헛전자가 쌍을 이루는 겁니다. 헛전자가 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공유 결합의 기본 이론이야. 다시 한번 잘 새겨놓으세요. 수소 원자 전자 원래 한 개 있잖아. 그러면 전자 한 개가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전자 한 개 있는 놈이 또 있잖아. 수소 원자가.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서 네 거 놔줄래? 아니야, 네 거 놔주라. 서로 간에 전자를 같이 갖는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전자를 같이 공유하자. 여러분들 그거 민법에서 공유하잖아. 합유, 총유, 종종, 사찰, 그런 거 하잖아. 공유! 별로 재미가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전자가 하나 있을 때 미쳐버리겠는 거야. 헛전자가 얼마나 불안정하겠니? 그러니까 네 거 놔줘라, 네 거 놔줘라 하면서 서로 간에 두 개의 전자를 갖다가 서로 간에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갖고 있으니까 요 수소와 수소는 H2라고 부르는 분자로 자연계에 존재하게 되고, 이게 자연계에서 25도씨 1atm 상태, 25도씨 1기압에서는 얘는 당연히 수소 기체이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놈을 갖다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는 거고, 분자가 만들어질 때 요 결합을 뭐라고 부르느냐? 전자를 서로 간에 공유했기 때문에 공유결합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고요. 알아들으셨지요? 그래서 공유결합은 화학결합인 겁니다. 원자가 분자를 만들 때 이루어지는 결합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유결합의 기본 이론은 뭐냐? 헛전자가 쌍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6번 탄소 한번 보세요. 6번 탄소. 전자 배치 갑니다. 전자 배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1s2, 2s2, 2p2입니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보면 1s2, 2s2, 2p2가 6번 탄소 전자 배치거든요. 그러면 1s 있는 전자는 오르락 내리락 무슨 원리죠? 파울리 베타 원리. 2s 있는 전자도 오르락 내리락 파울리 베타 원리. 2p에 있는 전자는 각방 쓰게 차는 훈트의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전자가 차 있습니다.
이때 호전자가 몇 개가 있니? 6번 탄소의 바닥 상태에서는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야, 공유결합은 호전자가 쌍을 이루는 거라며. 호전자가 쌍을 이루어내는 게 공유결합이라며. 그러면은 6번 탄소는 호전자가 몇 개가 존재하느냐? 2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수소에는 호전자가 있는 놈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쌍을 이루어주고 수소에 호전자 놈이 들어와서 또 쌍을 이루어주면은, 그러면 가능한 화합물은 C에는 H가 몇 개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2개가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호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수소가 2개가 매달려 들어오면 될 것 아니냐. 오케이? 근데 아까 그랬죠? 가장 간단한 탄소 화합물은 CH4라고요. 이런 화합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이상하잖아. 호전자가 2개면 쌍을 이루어주는 수소가 2개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CH2라는 화합물은 자연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화합물이 없고 가장 간단한 탄소의 화합물은 CH4란 말이죠. 그러면 CH4란 얘기는 탄소가 호전자가 몇 개가 됐다는 뜻입니까? 4개가 됐으니까 수소가 4개가 밀려 들어왔다 이거잖아. 그지요? 호전자가 쌍을 이루어라가 공유결합이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이론이 혼성오비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번 탄소 한번 가봅니다. 바닥 상태에서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ES에 2개, EP에 2개지. 이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죠. 바닥 상태. 여긴 ES의 전자 2개, 여긴 EP 2개입니다. 바닥 1S는 잠깐 빼고 어차피 1S는 혼성화에 참여 안 하니까. ES의 전자 2개, EP에 2개 있는 거 보이십니까? ES보다 EP가 에너지가 높은 거 보이세요? 왜 EP가 에너지가 높죠? 먼저에서 멀다. 그거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유효핵전화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앞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들이 다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언제? 내년 2월달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본 다음날 연결되면 돌아버리는 겁니다. 시험 본 다음날에 연결됐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 아우! 틀렸구나.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전날. 자, 이 상태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결합을 일으키면 CH2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다. 어떻게 되는 걸 과학자가 알아냈냐면요. ES에 있는 전자 하나가 EP로 들뜨더라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왜 들떠요가 아니라 그걸 과학자가 알아냈다고요. 왜 들떠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ES에 있는 전자가 하나가 남고 EP의 전자가 3개가 생기는 상태가 되더라. 얘를 갖다 우리는 들뜬 상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뜬 상태. ES에 있는 전자가 EP로 들뜨더라라는 것을 과학자가 알아냈다고요. 오케이? 왜 들떠요가 아니라고요. 들뜨는 걸 과학자가 알아냈다고요. 그 다음에 혼성오비탈이거든요. 혼성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섞인다는 소리거든요. 섞이더라. 어떻게 섞이니? S오비탈 하나와 P 3개가 다 섞이더라. 이렇게가 다 짬뽕을 일으켜버리더라. 그러면 자연계의 법칙이란 것은요.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 되는 것처럼 낮은 에너지 준위와 높은 에너지 준위를 섞으면 중간 정도의 에너지 준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호전자가 한 개씩 있는 이런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더라. 이 오비탈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혼성, 섞였더라 오비탈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혼성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더라. 알았습니까? 근데 이 혼성 오비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래? 라고 한다면 이거지요. 이름을 뭐라고 부를래? S 하나와 P 몇 개가 섞였어요? 3개가 섞였잖아. S 하나와 P 3개가 섞였잖아. 그러니까 이 혼성 오비탈의 이름을 부르기를 S 하나 P 3개니까 sp3라고 부를래요가 된다는 거죠. S 하나와 P 3개가 섞였으니까 sp3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나왔네요.
스테리 넘버 4 분자 모양은 얘가 혼성 오비탈이 뭐라고요? sp3에 각각의 호전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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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거든요. 각각이 전부 다 sp3가 4개거든요. 각각 하나씩이 전부 다 sp3라고요. 이게 전부 다 all sp3라고요. 그러면 자 한번 갑니다. 스테리 넘버 4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 그러면 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가운데 탄소가 있으면 정사면체다. 정사면체다. 그리고선 각각이 꼭지점을 향해 가는 이 모습일 거다. 이게 정사면체잖아요. 이 구조가. 이게 정사면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호전자 하나, 호전자 하나, 호전자 하나, 호전자 하나. 그러면 요 오비탈의 이름을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 각각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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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에 호전자 지금 몇 개 있어? 하나씩 있다는 것이죠. 호전자가 한 개씩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어머나 내 호전자 외로워 죽겠다. 옆에 있던 수소가 그러죠. 외로워 말어. 내가 쌍을 이루어 줄게 되겠습니까? 내가 쌍을 이루어 줄게. 나는 호전자 하나 있거든. 너 하나 있구나. 우리 같이 쌍을 이뤄서 공유 결합을 형성시켜 주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외로워 말어. 내가 쌍을 이루어 줄게. 라고선 수소 4개가 매달려주는 분자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비탈적 표현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까? 이 그림이 어떤 것인지. 자, 이런 분자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정사면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각도는 몇 도죠? 정사면체 각도 109.5도인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CH4라고 부르는 분자의 모습인 것이죠. CH4의 C와 H, CH의 결합 각도는 몇 도 하면은 90도. 그러면 가슴 무너지는 얘기. 몇 도? 정사면체니까 109.5도인 것입니다. 109.5도에서 이렇게 분자 모양을 구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요 결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자, 시그마 파이. 그렇죠. 겹친 단면의 모양은 원형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이겠죠. 누구와 누구의 시그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오비탈의 이름은 뭐죠? sp3. 얘는 수소의 1s죠. 그러니까 얘는 sp3와 수소의 1s의 시그마 결합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sp3 1s 시그마 결합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몇 개 있습니까? 그런 게 4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혼성 오비탈에 관한 이야기요. 다시 한 번만 잠깐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6번 탄소는 호전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바닥 상태에서는 수소가 2개가 매달려 들어와서 CH2라는 화합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화합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가장 간단한 화합물은 CH4거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의 이론인 겁니다. 그 이론은 바닥 상태에서는 ES에 2개, EP에 2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결합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들뜨더라. 왜 들뜨가 아니라 들뜨더라. 들뜬 상태에서 혼성 오비탈을 섞이더라. 섞였을 때는 낮은 에너지보다는 높은 에너지보다는 낮은 상태에서 섞일 상태가 될 거다. 이때 그 섞인 혼성 오비탈의 이름은 S 오비탈 하나와 P 오비탈 3개가 섞였으니까 sp3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때 sp3는 기본 모양이 무슨 모양이니 하면 스테리 넘버 4니까 정사면체다. 정사면체니까 분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탄소는 sp3를 갖다 만족시켜 주고요. 각각의 호전자 하나씩 있는 상태에서 수소가 매달려 들어옴으로써 CH4라고 부르는 분자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요 결합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 라고 하면 이 결합은 sp3와 수소의 1s 간의 시그마 결합일 것입니다. 라고 그게 4개가 존재하는 거네요. 라고 말해줄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화합물을 이 화합물을 한번 C에 H 이 화합물을 오비탈적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성 오비탈 한번 따져볼까요? 자, 주변에 몇 개 붙어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붙어 있습니다. 스트랜드 넘버 4, S, P. 그렇죠. 두 개의 탄소는 전부 다 혼성 오비탈 sp3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혼성 오비탈적 그림을 갖다 그려내기 위해서 이런 거 가죠. 자, 가자. 원래 ES에 두 개, EP에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상태가 아니라 들뜬다 그랬죠. 그러니까 S 하나, P 오비탈 세 개가 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혼성 오비탈 섞인다 그랬죠. 섞였을 때 얘보다 낮고 얘보다 높은 상태에서 네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호전자 일단 네 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 혼성 오비탈의 이름이 뭐지요? SP 둘이죠.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지요. 자, 왼쪽 탄소 갑니다. 정사면체죠. 탄소.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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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죠. 오케이. 각각의 헛전제 하나씩 있죠. 헛전제 하나씩 있죠. 오른쪽 탄소 갑니다. 오른쪽 탄소 간세 정사면체죠. 얘도 sp3고 얘도 sp3의 정사면체지요. 그러니까 오른쪽 탄소도 역시 정사면체죠. 그리고 각각이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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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죠. 그러면 여기는 나 호전자 있었는데 너도 있구나. 우리 쌍 이러고 끝낼래? 끝났죠. sp3 간에 서로 간의 결합을 딱 형성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전자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호전자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호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니까 내 수소가 있다가 형, 내가 왔잖아. 형, 저예요. 쌍이루기 전문 수소예요. 형! 와우! What's up, man? 되셨습니까? 분자의 오비탈적 표현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자, 이제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 결합에 대한 문제를 가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됐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시그마다라고 말하면 sp3와 sp3 간의 시그마 결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요 결합에 대해서 말을 해봅시다. 이 결합들에 대해서 말을 해봅시다. 지금 이거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누구와 누구의 시그마? sp3와 수소의 1s의 시그마입니다. 그게 몇 개 있죠? 6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결합을 보는 순간 이제 자, 얘가 누구니? 얘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에 자, 왓썸맨. 자, 시그마 파이. 누구와 누구의 시그마? sp3와 sp3의 시그마. 이걸 보는 순간 얘들 색깔을 좀 달리게 할까요? 얘들을 보는 순간에 자, 전부 다 보는 순간 시그마 파이. 시그마 누구와 누구의 시그마? sp3와 1s의 시그마입니다. 라고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건 모든 단위 결합은 그래서 다 시그마 결합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오비탈적 표현의 그림인 것이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탠드 넘버 2 직선형, 평면삼각형형, 스탠드 넘버 4 정사면체형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암기가 되어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유, 진짜로 확실하게 이해됐다고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공유결합 파트에서도 꽤 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나름대로 이 부분은 손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드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12페이지에 있는 SP2로다가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쉬었다 보겠습니다.